안녕하세요. 은퇴표력입니다. 나이 들어서 더 소중한 세 가지 건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육체적 건강이고요. 둘째는 정신적 건강, 셋째는 경제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만드는 진짜 풍요로운 노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건강하다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정말 가볍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이틀이면 회복되던 시절, 친구들과 아무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도 즐겁고 갑자기 생긴 약속도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당연했던 건강이 사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귀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은 단지 몸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경제적 건강,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건강이 왜 노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인간관계, 일상, 삶의 만족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 건강. 모든 삶의 기반이죠. 육체적 건강은 말 그대로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젊을 땐 이 건강이 기본값처럼 느껴졌지만 나이 들면 그 유지 자체가 큰 과제가 됩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피하게 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달라지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덜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다행인 날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 건강이 단순히 병원에 덜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활동의 자유를 좌우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적 건강입니다. 가령 친구가 오늘은 등산이나 가볼까? 혹은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라고 했을 때 몸이 괜찮아야 흔쾌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걷기 힘들고 혈당 때문에 식사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다음에 보자를 반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남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듯 육체적 건강은 단지 몸의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연결고리이자 인생의 활력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겨내는 힘이죠. 정신적 건강은 나이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 사회 속에서 역할이 있었고 가족 부양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나는 이제 뭘 해야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럴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기분이 가라앉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정신적 건강입니다. 정신적 건강은 단지 우울하지 않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유연함,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여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정신적 건강입니다. 한 예로 누군가와 만났을 때 내가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만남은 점점 부담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그래도 살아있어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정신적 건강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힘이자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바탕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건강입니다.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기본 조건이죠. 경제적 건강은 단순히 많이 벌고 많이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이 개념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립적인 재정 상태,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괜찮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건강입니다. 젊을 때야 돈이 없으면 다음 달 월급이 있고 부족하면 야근이나 부업으로 메우면 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정이 달라지죠. 더 이상 월급도 없고 몸을 써서 추가 수입을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때 경제적 건강이 부족하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는 삶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오늘은 소고기 한번 먹자 라고 했을 때 몸도 괜찮고 기분도 좋아지면 지갑 사정 때문에 나는 김치찌개가 더 좋은데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작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야 친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반복되면 친구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부담될까봐 라고 말과 함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식사 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배우자와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경비 때문에 미뤄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이 아끼던 취미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반복된다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삶은 단조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건강은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풍요와 인간관계, 정신적 안정감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얼마나 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건강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이 얼마 있어야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재정 관리입니다. 이러고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3천만 원으로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삶에 대한 태도와 돈을 쓰는 방식의 차이일 것입니다. 월 고정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자녀나 가족과의 재정적인 경계 설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노후에도 가능한 소소한 수입 활동하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전략이 결국 경제적 건강의 근간이 됩니다. 즉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운용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건강은 관계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 건강은 나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경제적 건강은 나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여유,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 부부간에도 이건 내가 살게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경제적 여유는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건강은 함께 가야 합니다. 육체적 건강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정신적 건강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어울릴 수도 없고, 경제적 건강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멀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가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균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 있게 지켜야 하는 삶의 기둥입니다. 이제라도 조금씩 준비하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